그 청주 검사 시절에 원래는 홍판표 씨였어요. 판사, 그래서 이주영 장관이 판사 시절에 왜 너는 검사가 이름이 판사 이름이냐. 그래서 홍준표로 바꾼 거예요. 그 시절에 바로 그 청주 시절에서 이름 바꾼 뒤로 완전히 이제 검사로. 알겠습니다. 자, 2위. 이거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이따가 그럼 내가 이야기를 좀 맞아 좀 얘기 좀 국가는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주류. 본인이 개처럼 열심히 지도돼도 당 지도부 또 검찰 지도부는 갈 길 가더라. 그 기차는 갈 길 가더라. 이런 경험, 뼈저린 경험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갑이 됐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 배려가 지금 이분이 전혀 없는 거죠.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말도 썼어요.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주류로 살고 싶다. 지금 주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비주류라고 생각하는군요. 비주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당했던 예전에 보면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들이 더 시집살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좀 전형적인 그런 그 패턴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는 행보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가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뜻이 있으면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제 주변에서는 이게 너무 불통 아니냐라고 우려할 정도로 추진력 이렇게 좋게 추진력, 뭐 다혈질적인 기질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 골프 대회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공무원 기강장들하고 마치 공무원을 골프에는 못 치게 하는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등산, 축구는 해도 되고 골프는 하지 마라. 그런 식의 국민인식이나 나라 위정자들의 인식은 정말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죽었어요. 예? 지금 앉아서 관피아 이래갖고 사기를 죽여버렸지.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 이래갖고 사기가 죽었지. 이거 정 의원님. 끝내 선글라스를 안 벗은 강단이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18대 국회에서 저분을 뵀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버럭하시고 굉장히 다혈질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분의 그 버럭과 다혈질은 상당히 계산된 버럭. 전략적 다혈질. 다혈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은 정말 화가 나면
여기 보니까 뭐 이대, 계집애 또는 가시나마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가 나면 존댓말을 써요. 오. 그래서 옛날에 독도 문제로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무서우신 네, 분이군요. 이분이 그 무서워하는 분 한 분 계세요. 누군가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제가 이 거기 카페는 뒷얘기 꼼짝 일화를 못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혁신위원장인가 뭐 그런 걸 한번 맡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부르시더래요, 대표가. 그러더니 이렇게 앉았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10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모골이 송연했다고 뭐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신 기억이 있어요. 지금 또 안 했다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계산된 어떤 다혈질이라고 보기에는 또 이분이 그 모래시계 검사로도 좀 네. 유명을 하고 또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싸우던 그 정의감이 좀 몸에 배서 그런 스타일이 지금 리더십에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만약에 계산된 것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니, 그것도 계산일 수 있죠. 정의감은 있겠죠. 정치인들인데. 그 정의감 없이 정의감이 정치하나요? 없는 그런 계산된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왜 제가 정신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화를 내거나 이럴 때도 아주 흥분되지 않는 이상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 원장님, 정호겸 의원이 아주 명쾌한 분석해 주신 것 같은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강골 검사도 내가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전략적으로 강골 검사가 되는 거고, 정치에 나와서도 전략적으로 다혈질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이게 결국에 이제 변방에서 늘 중앙을 향한 그런 그 욕구가, 상승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늘 다혈질이면 또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죄 다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나왔던 그 캠프에서 1억 받았던 얘기, 성한종 씨 측으로부터 1억 받았던 얘기. 묻어놓잖아요, 지금. 얼마나 전략적으로 봤습니까? 그 나중을 생각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든 직접 전달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 다혈질도 치밀하면서 나온 다혈질. 제가 보기엔 본래는 이제 굉장히 다혈질 기질, 그러니까 거칠기만 한 그런 그 상태였는데, 이게 비주류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네. 검찰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비주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을로서 살다 보니까 일종의 보호 기제, 이런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죠. 본인을 포장하고 대처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화를 내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거, 그건 맞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통제 안 된 그 분노도 좀 분출이 여전히 되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손재돼 있군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원래 본인이 고백하는데 젊었을 때, 젊은 검사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디 남 앞에 가서 얘기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쌓게 된 거는 바로 청주지검 검사를 해가면서, 그때는 이제 청주라는 지역의 뭐 검사니까 이제 어디 특강도 좀 부탁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특강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네? 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4위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원래 좀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네. 저런 분들이 성격이 확 바뀌기 시작하면 갑자기 저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과거 검사는 사실은 성격이 내성적인 데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외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야당 시절에 이제 이른바 여당 저격수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못 참는 저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청주 검사 시절에 원래는 홍판표 씨였어요. 판사, 그래서 이주영 장관이 판사 시절에 왜 너는 검사가 이름이 판사 이름이냐. 그래서 홍준표로 바꾼 거예요. 그 시절에 바로 그 청주 시절에서 이름 바꾼 뒤로 완전히 이제 검사로. 알겠습니다. 자, 2위 갑니다. 홍준표, 버럭 홍준표보다 더 다혈질인 분이 누굴까요? 2등. 아이고, 강기정. 이분 요즘에 난리가 났죠. 가장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정무위에서 그동안에 보여줘왔던 그런 다혈질적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토론 시작은 그 후보님들에게 대선 키워드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의미를 키워드 형태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께 듣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쾌도 남마 이렇게 쓰셨네요. 네, 먼저 이걸 들기 전에 오늘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쾌도 남마. 네.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설명하시죠. 예, 지금 뭐 얽힌 실타래처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지게 쾌도 남마 쫙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가까운 생활 공약으로 무슨 뭐 이런 저 수시 입학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사형 집행해서 흉악범 없애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특장점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어제 좀 슬펐죠? 근데 오늘 계속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 헌법재판소 거기 맡겨서 어떻게 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거기 믿고 어떻게 좀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 말라서 더 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8대0 야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이 태극기 물결 보니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뭐 혹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거요. 보통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다 그쪽으로 맞게 써놔서 그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면한다 그래서 결정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헌법 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누가 불복을 합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시면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을 꼭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 들었습니까? 그 헌재 결정을 다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읽는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국회에서 뭐 절차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토론도 없이 탄핵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론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론 신청자가 왜 없어요? 아까 연설한 조원진 의원이 신청했었어요. 저도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정세균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든 예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여러분,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데 그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각하가 됐으면 그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헌재 결정문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헌재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헌재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데 맡기지 말고 우리 힘으로 59일 후에 그게 황교안이 됐던 누가 됐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면 되고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이 뭐냐? 소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 계신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보수가 언제 이렇게 모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맨날 일만 터지면 데모 시위에 나섰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번 일로 처음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와서 맨날 거리 행진하고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그 87년 60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30년 전에 아스팔트 나와보고 이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태극기 시민 옛날에는 5%밖에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은근슬쩍 15%가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15%만 보고 정치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가 15%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20%, 30%, 그 이상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제 직접 가서 투표할 날도 5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 문자, 옆에 친구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만 더 데리고 나오면 태극기 시민이 지금 15%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게 30, 40,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확실하게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59일 뒤에 확실한 역전승을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